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고요. 이제 equilibrium structure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하면서 뭐 아이온 릴렉스 한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equilibrium structur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 여기서 우리가 정의하는 물론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건 연력학적인 평형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연력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는 구조가 무엇이냐? 이제 우리 구조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의 위치, 뭐 레티스 벡터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의 평형적 위치 내지는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게 토탈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탈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아디아바틱 어프락시메이션 혹은 본 오펜하이머 어프락시메이션에서 이온의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뺀 거예요. 그 이온의 포텐셜 에너지 이 안에는 이제 전자의 그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 포텐셜 에너지에서 이게 최소가 되는 이제 그런 위치, 레티스 벡터를 포함을 한 그게 이제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라고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엄밀하다기보다도 뭐 이거 데피니션 얘기하는 거는 그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로 켈빈 그리고 이제 온도가 절대 온도 0도이고요. 그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 또한 이제 0, 그러니까 아무런 압력이 없는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이제 평형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조건이 절대 온도 0도, 압력 또한 제로 인 경우 이제 그 경우에서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게 이제 그 이퀄리브리엄이잖아요. 그게 이제 연력학적인 정의가 되는데 그게 이제 인터널 여기서 U는 이제 인터널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온의 운동 에너지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까지 합친 그런 이제 인터널 에너지가 되겠고요. 뭐 전자의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온에 자 이제 그거를 포함한 인터널 에너지 빼기 TS 엔트로피의 텀을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가해졌을 때는 PV만큼을 더하게 되죠. 그죠? 자, 요런 게 원래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정의예요. 정의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온도 0도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엔트로피 텀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압력이 제로니까 PV 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는 건 인터널 에너지만 남게 되고 인터널 에너지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로 켈빈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죠?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아무런 운동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그 미니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로 켈빈, 뭐 제로 프레셔에서의 그 이퀄리브리엄 구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은 이제 DFT 에너지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시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density functional theory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스테이트 일렉트론이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만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렉트론이 익사이테이션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온도로 얘기하면 제로 켈빈하고 동일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DFT로 계산한 아디아바티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한 포텐셜에서의 미니멈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제로 켈빈에서의 혹은 제로 프레셔에서의 이퀄리브리엄 스트럭처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상온 상압 그냥 상온에서 어떻게 되느냐 혹은 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좀 고온에서도 우리가 물성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압력도 우리가 상압 조건들 보통에서 말하면 1기압이나 D기압이나 이런 조건 아니면 좀 높은 기압도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실은 다른 조건 0켈빈 제로 프레셔가 아닌 조건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혹시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퀄리브리엄 구조로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상온에서의 이퀄리브리엄 구조하고 이게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소 분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우선 온도 쪽으로 잠깐 우리가 좀 먼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수소
분자의 경우에 수소 분자의 경우에 우리가 수소 두 개의 프로톤 사이에 이제 수소 원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했을 때 그 D를 우리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의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DFT 에너지 계산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쭉 플러스를 해보면은 이런 이제 커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커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점은 이 점이죠. 그죠? 이 점이고 이 점이 이제 거리상으로는 0.746111 옹스트롱 뭐 하여튼 요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을 때 최소가 되고 그때 에너지 값은 4.52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기준은 뭐냐면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이퀄리브리엄 구조, 이퀄리브리엄 반드 랭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포인트가.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뭐 상온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상온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우선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고전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제 KBT만큼의 평균적인 어떤 서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KBT를 상온에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0.025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럼 0.025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커브에서 그러니까 이 바닥으로 붙어서 얘가 지금 요게 여기서 약 대략 한 5옹스트롱, 5 일렉트론 볼트인데 0.025 일렉트론 볼트 올라왔다고 했을 때 이 좌우로 얼마만큼 이게 거리가 바뀔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보면 이게 지금 5 일렉트론 볼트이고 이 에너지 스케일로 보게 되면은 내가 0.025를 긋더라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이 바닥으로 붙어서 내가 조금 에너지 올라가더라도 이만큼 올라가지고는 내가 이제 거리 변이가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대략 계산해 보면 0.01옹스트롱 그거 안팎으로 지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결합 길이에 비해서 우리가 변하는 그 양은 변하는 양은 굉장히 작은 양이고 그래서 자글자글 여기서 조그마한 작은 변이에 의해서 변이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가 이제 상온에서의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라는 거고요. 실은 그건 고전적인 입장인 거고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와 같은 진동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죠. 그게 이제 하바 오메가만큼 일정한 에너지 간격으로 양자화되어 있고요. 이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가 실은 이 서멀 에너지보다 더 큰 오도입니다.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더욱 익사이트 하기가 어려운, 더욱더 여기가 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제 앰플리튜드, 바이브레이션 앰플리튜드는 0.01옹스트보다 실은 훨씬 더 작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록 제로 켈빈에서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낮은 에너지가 되는 우리가 이제 그 거리를 가정을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상온에서 혹은 실은 상당히 높은 온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평형 위치로부터서 이 왔다 갔다 조금 더 변하는 그건 진동은 굉장히 작은 그 앰플리튜드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평균 에너지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반들 랭스는 일정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록 제로 켈빈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계산하지만은 그거는 상온에서도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은 이제 어떤 아나모니 텀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고체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서멀 익스펜션 같은 걸로 이제 고려를 하긴 하는데 그 양은 굉장히 작은 양만큼 익스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로 켈빈에서 구한 그 어떤 길이 이퀄리브리엄 반들 랭스 혹은 이퀄리브리엄 레티스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오닉 파트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일렉트로닉한 파트는요. 일렉트로닉한 파트는 비록 우리가 DFT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이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만을 이제 구하는 거지만은 실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펄미 에너지 자체가 높기 때문에 혹은 밴드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 일렉트론이 그렇게 많이 익사이트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고체물리 할 때 혹은 이제 우리 전자기적 성질 과목에서 한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제로 켈빈에서는 금속으로 따지면은 오큐페이션 넘버가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퍼미 에너지까지가 꽉 차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 차는 이렇게 스텝 펑션처럼 되는 건데 온도가 이제 싹싹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살짝 이렇게 스미어링이 돼가지고 그죠? 위쪽으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 자체가 수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수 일렉트론 볼트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없지는 않지만은 이제 작기 때문에 그거가 주는 어떤 우리가 에너지적인 변화 혹은 엔트로피의 기여 이런 것들은 실은 한 오도가 작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물론 이제 밴드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더더욱 일렉트론 익사이트가 하기가 어렵겠죠. 온도가 아주 높지 않은 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비록 그라운드 스테이트 시어리긴 하지만은 여전히 DFT를 우리가 상온이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온도에서 우리가 보통 보는 어떤 그런 수백 켈빈 뭐 이런 정도 혹은 1000켈빈 이 정도의 온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큰 에러 없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제 콘샴의 티어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멀민 이라는 분이 이제 실은 이제 Finite Temperature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또 디벨롭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떤 앙상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어떤 연력학적인 평균을 내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어리를 개발을 했는데 그리고 포멀리즘도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엔트로피 같은 것도 이제 어떤 density functional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것들 다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우리가 콘샴 그 시어리만큼 그 exchange correlation 에너지랄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근사할 수 있는 그 엔트로피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찾지는 아직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널리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스케일도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렉트론 익사이테이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무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부분은 잠깐 코멘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압력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프레셔가 제로인 케이스를 우리가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PV 텀을 이제 무시를 했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상압이 되더라도 그 상압 조건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대기 1기압 이 정도 해가지고는 보통 솔리드의 경우에는 그 이런 PV 텀이 너무나 값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거의 압력에 의해서 거의 볼륨이 안 변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 일치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압력이 굉장히 높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구 내부만큼의 뭐 수 기가파스칼 이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실은 이제 PV 텀은 이 나머지 에너지 텀에 비해서 굉장히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압 조건에서도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고압 조건에선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뒤쪽에서 그 부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DFT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그런 부분을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이퀄리엄 스트럭처로 하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상온 조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그런 이퀄리브리엄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열적인 바이브레이션, 즉 다시 말하면 이온의 바이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의 300켈빈의 어떤 그 이제 원자들의 진동을 우리가 고전적인 분자 동력학으로 쭉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이건 이제 알파 MPD라고 하는 그런 분자, 유기 분자의 300켈빈에서의 어떤 분자 동력학 모습인데요. 이거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너무 작다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이제 뭐 상당히 눈에 띄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은 여기에서 보는 그 이제 움직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수소 분자와 같은 어떤 결합 길이가 바뀐다라기보다도 어떤 롱레인지 어쿠스틱 포논 그러니까 원자들이 한꺼번에 거리들이 이제 거의 유지가 되면 한쪽으로 쭉 쏠려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포논 모드에서 이제 어쿠스틱 포논 모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런 포논 모드들이 여기에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제 큰 앰플리튜드를 가지고서 원자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트위스트 그러니까 이 벤젠 분자가 여기 있는 벤젠 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카본하고 하이드로젠의 결합 길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벤젠 골이 약간 옆으로 뒤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어떤 트위스트 모션 이 어떤 트위스트 모션은 실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온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파이널 템퍼러처를 이제 고스란히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실은 제로 템퍼러처의 어떤 그런 구조에다가 어떤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실은 엄밀하게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유한한 온도에서는 프리 에너지를 계산할 때 그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포텐셜 에너지뿐만 아니라 어떤 이온의 익사이테이션에 의한 어떤 그런 에너지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이제 분자 동력학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혹은 우리가 이제 퀀텀 미케니컬하게 좀 더 엄밀하게 하려고 하면은 실은 포너 모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은 꼭 고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겠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 평균적인 어떤 구조, 평균적인 구조는 여전히 제로 켈빈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여전히 유효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가장 낮은 그런 이퀄리브리엄 구조를 우리가 이제 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구조는 이제 우리가 하는 DFT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원자의 그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자의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처음에 딱 그 구조를 줬는데 그 구조가 이퀄리브리엄 구조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분자다, H2 분자다. 그러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그 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이제 얻어져 있고요. 혹은 뭐 크리스탈이다. 그러면 레티스 파라미터 같은 것도 실험적으로 측정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우리가 DFT 수준에서 DFT 레벨에서의 그 포텐셜 에너지의 미니멈하고는 살짝 다르게 됩니다. 이게 뭐 레티스 파라미터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이제 뭐 1, 2% 정도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계산은 실은 DFT 계산은 이제 에비니쇼 계산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실험을 갖다가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계산이 실은 이론적인 이퀄리브리엄 구조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주 극히 드물게는 우리가 이제 워낙 레티스 파라미터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실험적인 레티스 파라미터를 우리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체적인 어떤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이론적인 이퀄리브리엄 구조에서 구조를 우리가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작하는 구조로부터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론적인 그 미니멈 혹은 이제 이퀄리브리엄 그걸로 찾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structural relaxation 혹은 geometry optimization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게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어떤 우리가 X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떤 구조 원자 배열이라고 치고요. Y축을 내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그 포텐셜 에너지에서 가장 낮은 부분, 이제 미니멈을 갖다가 찾는데 그 미니멈 중에서도 실은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건 가장 글로벌 미니멈이겠죠. 가장 낮은 거. 국소적으로 낮은 게 아니라 글로벌리 미니멈이 되는 걸 우리는 찾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구조들이 진짜로 트루 어떤 이퀄리브리엄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글로벌 미니멈은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우리가 이제 디벨롭하는 모든 방법들은 실은 이제 어떤 시작한 점에 있으면 그 시작한 점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미니멈인데 그게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되는 거. 혹은 이제 물론 운 좋게 내가 어떤 잘 시작을 하면은 그게 글로벌 미니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방법들은 어찌됐거나 로컬 미니멈으로 우리가 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게스를 잘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글로벌 미니멈 근처로 내가 이제 간다라고 내가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크리스탈이다 그러면은 내가 실험적으로 FCC 구조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레티스 파라미터가 알려져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FCC 구조에서 그 비슷한 레티스 파라미터 시작을 하면은 그럼 그때 얻어지는 거는 아마도 우리가 pretty much 그게 글로벌 미니멈일 거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FCC 구조라는 거 실험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다면 FCC 구조를 이거 뭐야? 내가 이제 그 BCC 구조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로컬 미니멈으로 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실험적인 정보나 여러 가지 정황상 내 지식을 다 잘 종합을 해가지고 나는 가급적이면은 글로벌 미니멈을 이제 찾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further 코멘트를 좀 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항상 글로벌 미니멈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뭐 실제로 자연계에서 실질적으로 꼭 그런 거는 이제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카본에서 내가 다이아몬드하고 그라파이트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는 로컬 미니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 에너지로 보면은 다이아몬드는 온도가 그러니까 압력이죠. 압력이 높은 데서는 다이아몬드 구조가 안정하지만은 상온상압에서는 그냥 연필심이 더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정말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놔두면은요 다 흑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무하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그럼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다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자,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설령 어떤 게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키네티컬리,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배리어가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천문학적인 시간, 그러니까 뭐 아마 다이아몬드가 그라파이트 자연스럽게 되려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뭐 거의 우주의 나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시간이 동안 근데 우리가 뭐 그때까지 뭐 지구가 뭐 멸망할 때 그 전에 지구가 멸망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유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스케일에서 이 로컬 미니멈이 충분히 안정하면은 그 미니멈은 우리가 안정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실은 보면 로컬 미니멈이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는 어떤 로컬 미니멈은 이제 그게 이제 글로벌 미니멈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가 높아서 충분히 키네티컬리 얘가 우리가 실험적인 스케일, 실질적인 스케일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버텨줄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굉장히 그 샬로우한 어떤 그런 이제 로컬 미니멈이 있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얻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만약 이런 구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초 만에 혹은 이제 뭐 밀리세컨 만에 이쪽으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로컬 미니멈이 어떤 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어떤 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도 다 내가 구할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불안정한 미니멈, 로컬 미니멈이고 어떻게 좀 안정적인 로컬 미니멈인지를 실은 이론적으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뭐 실제 할 수 있는 실험 스케일만큼이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랬다가 이제 끝장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진짜 얼마나 오래 버텨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거를 딱 정확하게 가늠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이제 어떤 아킬레스건처럼 우리를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뒤쪽에서 보게 되면은.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처음에 선택한 어떤 구조의 그 근처에서 가급적이면은 글로벌 미니멈으로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런 이와 같은 로컬 릴렉세이션은 우리가 이제 물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뭐 레티스 파라미터 변화를 시켜보고 원자들 위치를 다 변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가 이제 뭐 이런 우리가 뭐 수소 분자였다라고 하면 내가 거리를 다 일일이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계산하고 그래 여기가 미니멈이야 라고 내가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이피션트하게 내가 로컬 미니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데 바로 이제 아토믹 포스를 가지고서 혹은 이제 원자들의 위치 같으면 아토믹 포스 혹은 이제 레티스 벡터 같으면 내가 이제 스트레스 텐서를 가지고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아토믹 포스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i번째 원자가 받는 아토믹 포스라고 하는 거는 그 포텐셜 에너지 혹은 이제 우리가 그 아디아바티 어프록시메이션에서의 그 이온의 운동 에너지를 뺀 토탈 에너지, 그죠? 그거를 내가 이제 그 i번째 원자의 위치로 그레디언트를 취한 것, 이제 이거가 이제 i번째 원자가 받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가 이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길이가 원래 이퀄리브리엄 디스턴스에 비해서 좀 길었다라고 하면은 안쪽으로 내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거죠. 아토믹 포스가 이제 이 안쪽으로 힘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줄여주면 되겠네. 늘릴 필요 없이 줄여보면 되겠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내가 결합 길이가 내가 컴프레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미는 쪽으로 이제 힘을 받을 거고요. 그럼 결합 길이를 내가 늘려야 되겠네 라는 것들이 정보들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가 굉장히 우리가 그 릴렉세이션을 갖다 스텝을 줄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아토믹 포스를 갖다가 우리가 뭐 구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에너지가
원자들의 위치로 내가 무슨 뭐 함수로 주어져 있다.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하튼 함수로 주어져 있으면 내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는 그냥 아날리틱한 미분을 취하면 되지만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 토탈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다 얻어야 되는 정말 굉장히 비싼 어떤 그런 함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내가 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산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걸 갖다가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헬만 파이만 티오렘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원자의 길이가 좀 지울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원자의 길이가 이 길이에 있을 때, 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얘가 받는 이 힘을 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가장 단순한 방법은 내가 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원자를 살짝 움직여 가지고 얼마만큼 에너지가 변하는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 미분의 정의잖아요. 위치가 바뀌었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는가. 그 움직여서 에너지 계산해서 포스를 계산하는 법.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프로치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내가 원자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새롭게 또 DFT 에너지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단 수소 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그 디스턴스, 프로톤 간의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아는 그 편미분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해밀토니안하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에 대한 그 이 파동함수의 기대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동함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니바디 웨이브 펑션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기대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편미분은 우리가 적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 각각의 세 개의 항을 하나씩 내가 미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 가운데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파동함수. 이 세 개를 거리로 내가 편미분한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같으면은 뭐 요거의 의미는 이제 내가 디스턴스를 좀 바꿨을 때 파동함수가 얼마나 파동함수 당연히 변하겠죠. 그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그 파동함수 변할 테니까 그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스턴스가 바뀌면서 그 포텐셜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항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이용을 하냐면 요게 핵심인데, 여기는 이제 파동함수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우리가 같으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H프사이는 E프사이니까 그래서 이제 E프사이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해밀토니안은 이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E프사이 스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 항하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을 갖다가 내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인테그럴 적분에 내가 이제 라운드 D에 라운드 푸사이 스타의 푸사이 2가 밖으로 또 공통적으로 2가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사이 스타에다가 라운드 D 라운드 푸사이 요게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라운드 D에 라운드에 푸사이 스타 푸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편미분을 밖으로 꺼냅니다. 꺼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많이 본 거다. 무엇이냐면은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적분한 거. 이게 뭐예요? 바로 발견한 확률이고요. 이건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으면 우리가 이제 뭐 전자가 만약에 이게 지금 뭐 두 개다라고 하면은 1이라는 숫자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리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이 깔끔하게 날아갑니다. 날아가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만 남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요 실은 골자 부분 이 부분일 텐데 왜냐면 이거는 내가 거리가 바뀜에 따라서 파동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계산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핸디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운데 해밀토니안을 미분하는 텀, 요 텀만 내가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파동함수는 이미 내가 구해놓은 파동함수가 있어요. 그죠? 아이겐스테이트로부터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면 된다는 거니까 내가 엑스트라에 계산해야 될 DFT 계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쌈박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뭐 DFT나 뭐 콘샵 이런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보는 거죠. 매니바디 웨이브 펑션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발견한 사람 헬만하고 파인만
이 두 사람 왜 이름이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헬만 파인만 테오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유명한 파인만 여기다가 이제 업적을 남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를 갖다가 헬만 파인만 포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이제 위치가 바뀌었을 때 해밀토니안이 어떤 게 바뀌느냐를 따져보면은 해밀토니안은 실은 우리가 전체 해밀토니안 여러 가지 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온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온들 간의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의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렇죠. 운동 에너지, 그 다음번에 일렉트론 간의 또 이제 포텐셜 에너지, 쿨롱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일렉트론하고 이온들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올 일렉트론, 그러니까 풀 해밀토니안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이온의 위치에 따라서 explicit하게 여기서 편미분이니까 편미분은 이게 좀 explicit하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 같은 것들은 이거는 전혀 위치에 원자들 위치에 상관이 없이 일반 동일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일렉트론, 쿨롱 인터랙션도 마찬가지로 이온의 위치에 explicit하게 의존 안 합니다. 남는 거는 뭐냐면 두 텀만 남죠. 이온 간의 포텐셜 에너지와 일렉트론 이온의 포텐셜 에너지만 남게 되고요.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게 이 일렉트론과 이온의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이온의 위치로 미분한 것, 그 다음에 이온과 이온 사이에 그걸 미분한 것, 이게 두 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덴시티가 나오게 되는 거는 앞에서 여기로 가보면은 여기서 이제 푸사이하고 이게 이제 미분한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냥 로컬 펑셔널이니까 로컬한 함수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이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덴시티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뭐 굉장히 덴시티만 구해놓고 보면은 아주 쉽게 그냥 뭐 적분하고 뭐 썸하면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슈더 포텐셜 포멀리즘에서는 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일렉트론과 이온의 포텐셜을 우리가 수도 포텐셜로 바꿨죠. 수도 포텐셜은 이제 실은 로컬한 텀도 있고 넌로컬한 텀도 있기 때문에 로컬한 텀은 이렇게 덴시티에 의존하겠지만은 넌로컬한 텀은 이제 파동 함수가 좀 들어가야 되긴 하는 거지만은 새롭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셀프 컨스턴트한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나온 파동 함수를 그냥 각각의 이온들이 움직였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슈터 포텐셜의 그 항들을 빼가지고 그냥 기대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냥 쉽게 마지막에 쫙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헬만 파인만 테오렘을 써가지고 정말 우리가 옵티마이즈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황금 같은 어떤 그런 정보죠. 바로 그레디언트 혹은 이제 원자가 받는 힘, 이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아주 그냥 아주 우리한테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에 잠깐만 좀 더 추가를 하면은요, 여러분 바습에서 아웃풋 파일에서 이제 그 포스가 적어져 있는 라인을 가져와 봤는데요. 원자들의 위치, X, Y, Z 위치가 있고 각각의 원자가 받는 헬만 파인만 포스 혹은 아토믹 포스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는 이제 일렉트론 볼트 퍼 앙스트롱이 되겠고요. 이게 쭉 써져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 라인에 보면은 토탈 드리프트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가 이제 뭐냐면 각각의 그 성분을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이제 써준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물리 법칙에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법칙에 가면은 모든 힘은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다 네트 포스는 0이 돼야 돼요. 마치 내가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수소 분자에서 이게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이제 밀고 땡기고 하면은 밀고 땡기는 거 아니고 둘 다 땡기는 거구나. 땡기는 건데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0이 돼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그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뉴메리컬 노이즈 때문에 두 개를 합친 거가 0이 안 되고 한쪽이 조금 더 크게 되는 과정이 그리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 있는 분자를 고스란히 옆으로 가져갔을 때 아무런 변화도 안 주고요. 거리는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하더라도 에너지가 낮아진다. 혹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면은 낮아진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간은 균질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시스템을 옆으로 옮겨 놓더라도 동일한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기에 이제 네트 포스가 0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뭔가 계산에 이제 어떤 그런 뉴메리컬한 에러가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거는 실은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각각의 원자마다 우리가 넌로컬 프로젝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넌로컬 프로젝터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리얼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FFT 그리드를 약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 공간이 약간 이렇게 우리가 계산상으로 약간 이게 어떤 그리드로 이렇게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가 somehow 이렇게 약하게 영향을 그게 이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히 균질하지가 않고 이 원자가 FFT 그리드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쨌든 간에 그 계산의 어떤 그 에러가 되겠고요. 뭐 이게 값이 이 정도면은 그 충분히 작은 거고 뭐 무시할 만한 건데 이게 이제 뉴메리컬 노이즈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폴스에다가 이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걸 원자의 개수로 나누어서 각각 우리가 다 이제 해서 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탈 드리프트를 우리가 이제 없애주는 이제 그런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4배로 두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원자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쭉 움직여가는 그런 이제 엉뚱한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나중에 제로를 만들어 준다. 혹은 우리가 다른 의미로는 센터 오브 매스를 고정한다 라는 의미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은 원자들의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레티스 벡터가 있겠고 그 레티스 벡터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한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비슷하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트레스 텐서도 비슷하게 우리 헬만 파이만 티오렘과 비슷한 어떤 그런 우리가 접근법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우리가 다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원자들의 그 어떤 그 위치와 절대적인 위치,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건 XYZ 포지션에 대한 거다, 폴스에 대한 거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오메트리를 이제 옵티마이즈하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겠는데. 이제 일반적인 수학적 문제는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 fx의 이제 로컬 미니멈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이제 f가 그 포텐셜 에너지 혹은 토탈 에너지 이런 게 될 거고요. 이 x라는 벡터는 이제 우리가 뭐 수소 분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리, 이들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x 벡터가 되겠고, 만약에 어떤 애가 크리스탈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지금 n개의 원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원자마다 이제 3개의 자유도, XYZ 3개의 자유도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3n개에서 그 다음 빼기 우리가 센터 오브 매스는 고정을 해야 되니까 3을 빼면은 요 정도의 차원을 가지는 이제 벡터 X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조지 있다고 했을 때 그거에 이제 미니멈 포인트를 미니멈이 된 로컬 미니멈이 되는 거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 가정은 우리가 이 X가 그 미니멈 여기서 이제 우리가 X0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우리가 이제 미니멈 포지션이 되는데 그 미니멈 포지션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 X가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 근처를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로 근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이제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겠고요. 좀 떨어져 있어서 3차 이상의 항들도 나름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개발을 할 수는 없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깝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쓰는 우리가 그 어떤 개발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fx라는 함수가 이제 우리가 그 x0 근처로 해서 이제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 이제 뭐 스프링 컨스탄트다, 스프링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x0가 평형 위치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x에 따라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u가 2분의 1에 k에 x-x0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a바는 x0에서의 그 이제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근처로 해가지고 x0 근처로 해서 어떤 이제 이런 완전 제곱골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x0가 미니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레디언트 값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께 x0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1차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1차원 같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지만은 멀티디멘셔널한 거에서는 행렬 형태로 표현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하는 게 우리가 그 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x의 차원, x 벡터의 차원만큼의 그거 곱하기 그거, 뭐 n 차원이다라고 하면은
n by n 행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컬럼 벡터로 곱해지는 거, 이거는 이제 로우 벡터로 곱해지는 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B라는 행렬은, 이 n by n 행렬은, F를 갖다가 내가 X하고 Y로 이렇게 편미분, 이게 편미분을 했을 때 이제 그 값이 되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1차원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스프링 컨스탄트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양이 되겠어요. 이 B라는 거가, 그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n by n 행렬로 나타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할 때는 이제 x라는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이걸 갖다가 내가 x로 이제 편미분하면 되니까 나오는 거는 b에 대해서 b 곱하기 x-x0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x가 x0로 같으면은 그때 그레디언트는 0. 그죠? 여기에서 이제 미분값이 0이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조건은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차원에 대해서. 이게 어떤 차원에 대해서 만약에 위로 볼록한 게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새들 포인트라고 말한장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모든 게 다 아래로 볼록인 이제 그런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랄지 해시안을 가지고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니멈 찾아가는 방법들이 수학적으로 이제 잘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그 바습에서는 이제 코시 뉴턴, 그 다음 DIS 방법이라고, 이제 DIS 방법이 이제 코시 뉴턴 방법의 일종인데, 코시 뉴턴 방법,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 그 다음에 댐프트 MD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들이 이제 바습에서 이제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은 이런 걸 푸는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턴 알고리즘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어떤 이제 스타팅 벡터가 x1이라는 벡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x0가 이게 있겠고 시작하는 게 지금 내가 이제 x1이라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에서 내 그레디언트가 벡터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요. 계산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그 다음 포인트를 이제 x1으로부터 이제 그레디언트와 x1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다음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게스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스를 할 수 해본다고 쳐줘. 뭐냐면은 x1 빼기 해시안 매트릭스의 이제 인버스를 곱해서 인버스에다가 이제 x1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를 이제 빼준 거를 우리가 x2로 게스를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는 gx1이 이제 그 x1 지점에서 그레디언트 벡터인데 그거는 b 곱하기 x1-x0 잖아요. 그러니까 해시안 매트리스 곱하기 x1과 x0 사이에 이제 이 변이 벡터가 되는데 그걸 이제 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b 인버스하고 b가 상쇄가 되니까 바로 뭐가 되냐면 x2 이퀄 x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게스가 바로 x0가 된다. 이건 바로 정답 그 포인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포인트잖아요. 미니멈 포인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놀라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또 케빗은 뭐냐면은 B의 인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해시안 매트릭스를 알고 있다. 그거 인버스를 알고 있다라는 이제 가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뭐 일렉트로닉 스텝, 그러니까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겐 벡터를 찾은 데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우리가 행렬, 대부분 다 동일한 그겁니다. 해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알고 있으면은 이미 우리는 다 푼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해시안 매트리스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특히 디멘전이 복잡하고 이랬을 때 해시안 매트리스를 우리가 다 알려고 하면은 일일이 다 엄청나게 많은 양 계산해야 되고요. 실은 그거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그냥 계산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B는 우리가 모른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단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B의 인버스를 뭔가 우리가 리즈너블한 게스를 통해서 이제 B의 인버스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추측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코시 뉴턴 방법이 되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이 해시한 매트릭스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그 쿼션 유턴 방법을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뭐, 스티피스 디센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좀 이제 우리가, 쿼션 유턴 방법을 좀 이제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해시한 매트릭스를 갖다가 뭘로 근사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B의 인버스를 모르니까 어떤 근사를 해야 되는데, 이 B라는 해시한 매트릭스를 그거의 가장 큰 아이겐 밸류로 그냥 스칼라로 그냥 내가 스칼라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그거를 내가 이제 근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아이디어는 이제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이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제 스프링, 용수의 스프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간단하게. 요렇게 내가. 그래서 자, x0가 이제 평형 위치고, 현재 내가 이제 x라는 이제, 위치에 있어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 이제 스프링 컨스탄트 K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 점에서 내가 힘을 F를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F가 나는 어떤 거를 알고 있냐면,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어떤 2차 함수, 이제 파라볼릭하다, 혹은 이제 우리 후계 법칙을 따른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F가 바로 마이너스 K 곱하기 델타 X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 내가 받는 힘을 알고 있고, 용출 상수를 알고 있으면은, 얼마만큼 내가 지금 평위치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를 내가 K로 나누게 되면은 내가 움직이는 그 거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멀티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그게 이제 K를 내가 뒤집는 것 자체가, 나누는 것 자체가 B의 역행렬을 내가 계산하는 거 똑같은데, 그걸 내가 다 모르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스칼라,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중에서 가장 큰 아이겐 밸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B를 행렬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감마라는 거가 B라는 행렬의 아이겐밸류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내가 이제 가지고서 그걸 그냥 이제 B를 그거에다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여기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한 거, 요렇게 내가 근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인데, 내가 갖다가 이제 K를 전체를 다 B를 다 모르는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걸로 내가 어떤 하나의 숫자로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요. 자, 그럼 왜 도대체 그러면 내 아이겐밸류 중에서 큰 거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냐라는 걸 좀 아래쪽에서 다시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하여튼 요런 어떤 적당한 내가 하나의 어떤 상수로 이걸 이제 근사를 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거를 내가, 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앞에서 여기는 B 인버스를 이제 요걸로 우리가, 근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내가 심플리 그냥 어떤 상수로 나눈 거가 되겠고, 그걸 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2차원인데요. 2차원이고, 지금 이게 그 아래로 볼록한 어떤 에너지 서피스인데, 그래서 내가 등고면, 그러니까 2차원에서 에너지가 동일한 어떤 그런 내가 등고선, 선을 갖다가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뭐냐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제 X축 방향으로는 좀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Y축 방향으로 좀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이게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밸리가 되겠죠, 이게.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잠깐 요것만 다 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지우개를 해가지고, 아이고 놔두죠 그냥.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포인트가 이 포인트라고 하면은, 자, 그 포인트에서 내가 그레디언트 값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값만큼을 나누어서 움직이고, 그 다음번에 또, 그 점에서 또 그레디언트 값을 또 내가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또 움직이고, 또 이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내가 미니멈 포인트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게 밸리가 이쪽 방향으로는 완만하고 Y 방향으로는 급한 좀 그런 독특한 형태의 이제 밸리인데, 내가 좀 단순하게요. 이게 완전히 그 아이스트로픽하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내가 이제 값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런 등고선을 그렸을 때 그게 내가 이와 같은 어떤 이렇게 동시모원을 이룬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렇게 위에처럼 되어 있지 않고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어떤 점에서 내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동심원이기 때문에 바로 원점, 그러니까 가장 미니멈이 되는 포인트를 가리키는 게 됩니다. 가리키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요 값만큼을 갖다 나눠서 하게 되면 그냥 한 방에 바로 내가 풀 해시안을 모르더라도 그냥 바로 그 방향으로 그냥 바로 가가지고 미니멈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아이소트로픽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이 아이소트로픽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굉장히 급하게 변하는 부분과 완만하게 변하는 부분, 그게 이제 실은 이 용수철로 얘기를 하면 이쪽 방향으로는 감마값이 큰 거고요. 아이겐밸류가 큰 거고, 용수철 상수가 큰 거고, 이쪽 방향으로 용수철 상수가 지금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어떤 점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과 그 점에서 미니멈으로 가는 그 방향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많이 나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가는 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그 미니멈 찾기가 어려운,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찾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서 내가 만약에 이 스텝을 갈 때 감마 맥스를 안 쓰고 감마 민을 썼다. 만약에 좀 작은 값을 썼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작은 값이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포인트에 있었다고 쳐봐요.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 행위도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이 바로 미니멈 방향으로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쪽 방향으로는 지금 K가 작으니까 성큼 미니멈 값으면 성큼하고서 가면은 돼요. 그죠? 미니멈에 도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에 있지 않고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방향이 중심을 향하고 있으나 내가 이렇게 성큼 가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버슛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지나쳐가지고 너무나 과하게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아이겐밸류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어느 포인트, 여기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어져 있는 그레디언트 방향을 갖다 가지고서 성큼 가기가 어려운 거고요.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가장 내가 짧게 가는 요 스텝에 내가 맞추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좀 큰 쪽을 내가 가정을 해서 가야지, 안 그렇고 K가 좀 작은 거를 가정을 해서 가게 되면은 큼직큼직하게 가다 보면은 이게 미니멈에 도달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렴을 아예 안 하고 계속해서 빙글빙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가 있게 되겠죠. 내가 어디에 놓일지 모르니까 스타팅 벡터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젠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가 클 거라고 생각되는 걸 가정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이 아이소트로픽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나이소트로픽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산이 좀 까다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젠 걸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천히 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약간 조금 더 이게 아이소트로픽에 가까우면은 가는 스텝의 개수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스텝을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스텝 디센트에서 이 스텝 디센트 방법이라고 이름이 나오게 된 거가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그의 가파르게 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텝 디센트 방법 이름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젠 걸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스텝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과정을 하나를 갖다 거치냐면은 보통은 이제 바스벳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바스벳은 그게 이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지 않던가 막 그럴 텐데 하여튼 이제 보통 뭐냐면은 요 지점에서 내가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스텝만큼 이거는 보면은 이제 어떤 일정한 컨스탄트만큼을 그냥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향으로 조금 한 번 더 가보고요. 트라이얼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향으로 가보고 내가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게 리니어한 선형적인 시스템이고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내가 가면서
이 벡터의 크기를 보면은 이게 벡터의 크기를 본다라는 게 실은 이제 요 방향에 대해서 미안한데 이게 실은 이 벡터가 아니고 살짝 다른 방향이 되겠죠, 이게. 그런데 이 프로젝션 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x0에서 내가 이제 그레디언트 백 방향으로 가면서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에너지를 계산을 쭉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미니멈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x0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 방향으로 쭉 가면서 에너지를 그려보면은, 그러면 이게 미니멈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겠고요. 그 포인트 여기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x m이라고 쳐볼까요? 이거를. 그럼 이제 xm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로 내가 이제 그 가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x0에서 일정한 상수만큼을 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한 번 더 가서 에너지랄지 아니면 내가 그레디언트가 떨어지는 정도로 봐가지고 이쪽 라인에 대해서 미니멈인 포인트로 내가 가게 하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라인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뒤에서 우리가 이제 컨주게이트 그랜드 방법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기왕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그냥 한 스텝만 가지 말고 하나 정도를 더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그레디언트가 떨어지는 그 양상을 봐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미니멈이 되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하고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쪽 라인으로 프로젝션 한 거가 0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 포인트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는 한 포인트만 내가 트라이 스텝이라고 말하는데, 그 트라이 스텝 하나만 더 계산을 하면은 그냥 이 포인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내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그 스티피스 디스턴스 방법으로 다시 한번 라인 미니마이즈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스텝 개수만큼 이제 해서 이제 미니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일정 그런 거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보통은 라인 미니마이제이션을 같이 이제 채용을 해서 스티피스 디스턴스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 서피스가 아이스트로픽하지 않고 아나이스트로픽하다. 그러니까 어떤 K 값이 영수철 상수로 얘기하면 K 값이 작은 것과 큰 게 이렇게 섞어져 있으면은 특히나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릴렉세이션을 되게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서피스 계산 같은 데서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와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피스에서 어떤 뭐 분자가 흡착이 되어 있달지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흡착이 되어 있는 그 결합이 된 길이는 결합되어 있는 그 반딩 자체는 이제 단단한데 그 스프링 캔스타트가 K가 이제 큰 건데 그게 이제 좌우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되게 또 소프트하죠. 이런 것들은 소프트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섞어져 있는 것, 혹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분자와 분자 사이의 어떤 결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분자 내에서는 굉장히 스티프한 반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분자와 분자 사이는 굉장히 소프트한 뭐 반데바스 인터랙션이랄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달지,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릴렉세이션들이 스텝이 많이 가고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디테일을 보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전략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짤 필요가 좀 있겠어요. 예,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피스 디스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제 봤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 방법에서 이 헤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약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디테일은 따라가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헤시안 매트릭스 아이겐밸류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러니까 영수철 상수가 이제 센 것과 약한 것들의 그 비에 따라서 계산량이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이거에 이제 비례할 수도 있겠고, 이게 스퀘어루트에 비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요거 이제 차이가 커지게 되면 이 비가 이제 커질수록 점점점 우리 계산이 힘들어진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 유도 과정은 원래 그 자료를 갖다가 보면 좀 더 상세히 유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버스 해시하는 우리가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제일 단순한 방법을 했었는데, 이제 그건 당연히 효율이 좀 떨어지겠고요. 그걸 좀 더 이제 그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썼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DIIS 방법, 그러니까 Direct Inversion in the Iterative Subspace. 이 방법이 또 나오게 됩니다. 벌써 세 번째 나오게 되네요. 자, 뭐냐면 현재 우리가 쭉 릴렉세이션을 하다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n번째 좀 해가지고 전에 이제 n번에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거기에서의 우리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 현재 그 위치들을 내가 잘 조합을 해서 단지 이제 그 위치들을 내가 이제 선형 결합을 하는 겁니다. 선형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이제 개수는 이제 그 썸이 이제 1이 되게끔 하는데 요 어떤 새로운 좌표 이 리니어 썸으로 표시된 새로운 좌표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최소가 되도록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그 2차 그 쿼드레틱 에너지 서피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힘의 관점, 그 이제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다 리니어하게 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히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최소화하자라는 거고요. 그 그레디언트의 선형적인 특성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전에 있던 그레디언트의 그 선형 결합들을 해서 그거의 노음이, 그거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뭐 여러분 그 믹싱 할 때 보면은 그 레지듀얼 벡터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선형 결합을 했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스텝을 좀 밟아가면은 뭐 이런 거에는 x0라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x1이나 x0, x1 네 두 개 포인트쯤 이제 내가 그 위치와 각각의 그레디언트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그레디언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를 이 두 개의 좌표를 내가 선형 결합을 하되 이제 대신에 이제 더해서 A0와 A1이 더해서 1이 되도록 선형 결합을 하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그런 옵티멀한 우리가 위치를 갖다가 이제 x1 옵티멀한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찾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x0하고 x1을 선형 결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점을 잇는 라인 선상의 어떤 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옵티멀한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게 이제 G 옵티멀한 그레디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한 번만 더 내가 이제 이렇게 적당히 가가지고 이 점에서의 내가 이제 그 그레디언트 검은색 이 x1 옵티멀한 데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새로운 포인트에서 그레디언트. 자, 여기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이거 2차원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런 제한적인 어떤 자유도 때문에 요 그레디언트 3개만 있게 되면은 여기 처음에 하나 둘 우리가 뭐 3개 하나 둘 3개 4개 요 값만 있게 되면은 실은 모든 우리가 이 그 필요한 개수를 다 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개수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2차원 2디멘저널 스페이스를 우리가 완전히 다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정보를.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다음에 요거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x0, x1, x0 그 다음에 x1, x2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원칙적으로는 정확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뻥 하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쿼드레틱 스페이스가 쿼드레틱 펑션이 그레디언트가 선형이다라는 조건을 갖다가 10분 활용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이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 있는데,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는 이제 해시안보다는 그레디언트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는 앞선 방법 중에서 우리가 스티피지스트 방법, 이 방법은 좀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내가 갔던 방향에 대해서 한번 훑은 방향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번 또 서치하는 그런 중복의 어떤 그런 중복성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가야 되는 거고요. 그걸 좀 효율적으로 우리 그레디언트 방향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가 이제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이제 스티피 디센트를 하는데 라인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에 여기 뒤에 나오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x0로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x1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제 라인 미니마이즈를 하는데 라인 미니마이즈를 할 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절하게 트라이얼 스텝을 가가지고 트라이얼 스텝을 가서 요걸 계산해 보니까 에너지가 이 방향으로 가장 떨어진 점이 무엇이겠다라는 걸 갖다가 딱 이제 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앞서 말한 라인 미니마이제이션 방법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트라이얼 스텝을 이제 운이 좋으면 한 번에 하겠지만은 뒤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정확하게 2차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약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약간 보완해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조금 더 한 번 이상 실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 스텝에서 라인 미니마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포인트를 가고요. 그럼 이 포인트에서 이제 내가 어떤 그레디언트 방향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스티피스 디센트 같으면은 내가 이제 라인 미니마이즈를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다시 또 움직여 주는데 이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은 이 그레디언트 방향 중에서 이 전에 내가 밟았던 방향, 이 방향의 자유도는 없애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방향을 갖다가 이제 이 방향으로는 내가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제 컨주게이션을 시킵니다. 이 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 뉴메리컬 SPL할지 이런 데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현재 있는 스텝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에다가 이전 그레디언트들을 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전에 내가 서치 디렉션 들어갔다 다시 이제 쭉 빼주게 되면은 내가 이제 유효하게 전에 했던 거를 불필요하게 갈 필요가 없는 불필요하게 이제 다시 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서치 어떤 서치 디렉션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방향을 따라서 그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제 다시 라인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 이 초록색 방향은 현재 있는 스티피 디센트 그레디언트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방향으로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라인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2차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실은 자유도는 딱 두 개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실질적인 자유도는 그래서 이 방향과 한 방향만 더 내가 라인 서치를 하면은 바로 여기 그냥 미니멈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2디멘전al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스피드 디센트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는 한 번 가고 2차원 같으면은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딱 한 번 갖다가 이제 바로 다다르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원에서 그렇고요. 이제 그 여러 차원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그 내가 더 여러 번 미니멈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 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갖다가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 방법이 이제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댐프트 MD 방법인데 이 댐프트 MD 방법은 이제 주로 어떨 때 쓰이냐면은 그 내가 이제 시작하는 지오메트리가 쿼드레틱에서 좀 많이 멀었다. 그럼 어떻게 주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그 원자가 받는 힘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원자가 받는 힘이 글쎄요. 그러니까 뭐 대략 얘기를 해서 한 원자가 받는 힘이 막 뭐 한 5ev/옹스트롱 이상이다. 힘의 크기가 이러면은 이거 상당히 이제 힘이 크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내가 미니멈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어쩌면은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그 전혀 2차 함수로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영역이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이게 뭐 딱 어떤 숫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컸을 때, 자 그랬을 때는 이거 갖다가 앞에서 우리가 컨주게이트 그레디언트랄지 MTIS 방법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은 이게 2차원이라는 어떤 이게 2차원이 아니라 쿼드레틱 펑션이라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진 방법들을 쓰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그 잘못된 그냥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헤맬 수가 있겠고요. 스텝들이 그리고 이제 힘이 크기 때문에 내가 트라이얼 스텝 같은 걸 하더라도 그냥 옆으로 그냥 쭉 벗어나 버린다가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마치 우리가 그 뉴토니안 미케닉스에서 이렇게 힘을 따라서 원자가 이렇게 쭉 움직여 주듯이 그냥 MD를 하는데 그냥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댐핑을 주는 겁니다. 댐핑을 주면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게 하여튼 다른 로컬 미니멈 뭐 다른 중간에 어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중간에 예를 들어가지고 약간의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니멈이 여기
있다고 치고 내가 살짝 어떤 약간 쉘로우한 어떤 그런 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완만하거나 아니면 약간 살짝 내려가는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제 힘을 갖다가 받으면 얘가 이쪽으로 굴러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굴러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진동을 막기 위해서 댐핑을 주면은 그러면 내가 잘하면 이렇게 그냥 몇 번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미니멈에 딱 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주얼하게 보는 어떤 그런 댐핑된 MD 해서 댐핑을 통해서 미니멈에 가게 되는 걸 갖다가 그대로 고스란히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제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여러 번 가야 되는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굉장히 원자가 받는 힘이 커서 이거는 이제 2차 어떤 쿼드레틱 펑션에서 좀 벗어나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써봄직한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이건 내가 이니셜 게스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봤던 거는 인터스티셜 디펙트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디펙트 중에서 뭐 베이컨시 같은 것들은 내가 그냥 원자를 빼면 괜찮은데 이제 인터스티셜 같으면 내가 사이 원자를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끼워 넣어야 되면 이걸 끼워서 이 중간에 굉장히 처음에 내가 넣은 포지션이 원자들 약간 옆으로 내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원자들이 많은 어떤 컴프레시브 포스를 받게 되고요. 그 힘이 굉장히 커서 바로 그냥 컨듀이트 그레디언트를 DIIS를 쓰게 되면은 이제 페일이 나거나 못 찾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선은 이제 어떤 이런 댐프티 MD를 통해서 좀 릴렉스를 해서 조금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가 충분히 작아졌다. 예를 들어서 포스가 뭐 1EB per 앙스트롱 이하로 떨어졌다 할지 뭐 이런 거를 좀 보고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스위치를 해서 그런 방법들을 바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 한번 원자들 받는 힘 같은 것들 유심히 보고 그런 것 좀 크다 싶으면은 내가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Simulated Annealing 알고리즘이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들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뭐 컨듀이트 그레디언트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겠고, 스티프 디센트가 있는데, 이제 댐프 엔딩을 하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퀄리브럼에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댐프 MD는 이제 이퀄리브럼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내가 이제 생각이 됐을 때, 그럴 때 특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컨듀이트 그레디언트와 코어신 뉴턴 방법은, 둘 다 뭐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경험으로 보면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경험을 쌓으셔야, 자기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힘이 적당할 때는 컨듀이트 그레디언트가 대체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갖다 주는데, 미니멈 아주 근처에서는 그럼 아주 근처에서 내가 조금 힘을 갖다가 좀 정교하게 좀 떨어뜨려야 된다. 포스를 갖다가 뭐 뒤에서 우리가 그 기준에서 얘기하겠지만 좀 작게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코신 유튜브 방법이 좀 더 효율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코신 유튜브 DIIS 방법이 그래서 컨듀이트 그레디언트 쓰다가 좀 미니멈 근처에서 내가 좀 타이트하게 좀 이제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코신 유턴 방법으로 했던 이제 그런 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근데 폴스 굉장히 정교하게 줄일 때 그럴 때 좀 차이가 생기는 그런 거가 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바습에 어떻게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는지 그것들 우리가 좀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